이것은 인간 본성의 비밀 해독 주제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콘텐츠를 처음 보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 해독, 역사에서 현대 사회까지 인간의 본질 탐구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 해독, 인간의 선과 악의 본질을 파헤치다입니다. 영상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남녀 간의 감정이라는 다소 민감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리심장은 산산조각이 나죠.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상대방의 무정함과 배신뿐이라고 느끼며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합당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항상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잉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치중하여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진심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도 당신처럼 진심을 표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도덕적 질책이 눈물과 침을 튀기며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은혜도 모르고 무정하고 의리도 없는 배신자라며 마치 자신이 조상 18대를 구한 구세주인 양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는 식이죠.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진심을 다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혼자 다정하게 굴고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이 보답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자 스스로 상처받고 슬퍼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머릿속에서 가족놀이를 만들어내는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요? 당신이 나에게 사탕 하나를 주고 2개를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온 세상에 내가 무정하고 의리 없다고 소리칩니다. 문제는 누가 당신에게 사탕 하나를 달라고 했나요? 당신 스스로 원해서 준 것이 아니었나요? 고대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사회적 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며 저는 수년간의 수련 경험을 기꺼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비록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우주의 진리는 아니며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당신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날카로운 칼을 갈아 당신에게 건네줄 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감정 뒤에 숨겨진 음모를 함께 꿰뚫어 봅시다. 첫째, 감정을 믿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일만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감정은 일종의 연극입니다. 당신이 충분한 이익을 제공해야만 다른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연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꿰뚫어보지 못한 자신을 탓하세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세요. 가족의 우정, 사랑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의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결과는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모님조차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이 빨리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빨리 손주를 안아 자신들이 즐겁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이 집 가까이서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신에게 의지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낳았을까요?
그들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자녀를 낳는 것은 자녀의 즐거움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인가요? 만약 자녀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나요? 당신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무심코 그들을 이 세상에 데려온 것이 아닌가요? 한 수강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매우 못되게 굴지만 부모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의 체면을 깎는다는 이유 때문이죠. 보셨나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딸의 평생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너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심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 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의 우정, 사랑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랑을 믿으면 평생 아픕니다.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남자에게 아내는 첩보다 못하고 첩은 애인보다 못하며 애인은 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모든 남자는 많은 첩을 거느리고 싶은 욕망이 있고 모든 여자는 한 남자를 독점하고 싶은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남자의 본질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낡은 것에 실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아주 좋아했던 옷도 지금은 버렸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결혼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낡은 것을 싫어하며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할 때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와 같은 무의미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나는 나의 본능과 자애에 저항하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우습게 들리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시들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낡은 것을 싫어하며 탐욕스러운 본성에 맞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핵심은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 투자 수준을 주시하세요. 만약 100도까지 투자했다면 용감하게 온도를 60도로 낮추세요.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100도는 너무 뜨겁습니다. 80도라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을 매우 사랑한다면 빼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친구 몇 명을 더 찾아 감정의 일부를 그들에게 옮기세요. 꽃과 풀을 좀 심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감정을 생물에게 맡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생물은 변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개를 키우고 아주 좋아한다면 당신은 이미 고통을 예약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개는 언젠가 반드시 죽고 병들고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 정도는 개보다 10,000배는 더 심각합니다. 당신이 감히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한 남자가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헤어지자거나 이혼하자고 제안하지 않는다면 그는 입으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등 뒤에서는 당신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합니다. 사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즐기면서도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말을 찾는 격의 전형입니다. 단지 그의 현재 조건이 이 나귀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무르익으면 그는 나귀와 말을 모두 키울 것입니다. 나귀는 그를 위해 일하고 말은 그를 데리고 경치를 구경하게 하죠.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감정에 눈이 멀지 마세요. 셋째, 애인을 믿으면 평생 슬픕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애인을 사랑하나요? 저는 그녀에게 답했습니다. 애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관계,
빛을 보지 못하는 관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은밀한 관계입니다. 남자가 애인을 찾는 것은 모두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남자는 단지 욕망을 좇고 있을 뿐 공짜 잠자리를 원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은 은밀함의 자극과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결혼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할 뿐이며 애인 관계는 어떤 것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는 당신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집착할까봐 두려워하죠. 그들은 서서히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며 당신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워 애인을 찾을 때는 단 2가지 상태뿐입니다. 한 번도 없거나 무수히 많거나. 그러니 이런 종류의 남자가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감정에 갇힌 여성들은 항상 남자는 정말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혼호의 관계에서 그들은 단지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을 뿐 진정한 감정 투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남자를 위해 한마디 변호해야겠습니다. 사실 남자는 깊이 있으면서도 오래 갑니다. 단지 그들이 더 이성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인을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에게만은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심정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당신의 사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집착할 수 있지만 그의 가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그의 결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잔인하게 말하자면 내가 한가할 때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내가 바쁠 때는 당신도 견뎌야 합니다. 만약 불행히도 다른 사람의 애인이 되었다면 어떡할까요?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남자의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그 남자가 지위와 위치가 있다면 그의 인맥을 이용하세요. 먼저 자신을 위해 큰 돈을 버세요. 정말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빈손으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생존과 이익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은 말이죠. 그것은 단지 남녀 간의 게임일 뿐입니다. 재미로 하는 거죠. 누가 당신에게 진지하라고 했나요? 진정한 고수들은 모두 사랑에 빠져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남자들을 보세요. 대부분 감정 문제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쉽게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목적과 척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달리 말하면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쉽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수들은 모두 감정을 사용하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측천무후가 한 시대의 여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지 남자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무욕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립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가 고통받든, 누가 마음을 움직이든, 누가 마음 아파하든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어리석은 남자와 원망하는 여자가 사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누구에게도 감정적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남자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대개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이고 여자의 깊은 사랑은 대개 남자가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자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상처받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 당신의 고통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이 더 많은 여자를 찾을 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부족하지 않은 남자가 어떻게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까? 호날두 같은 사람이 감정 때문에 자주 상처받는지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 무언가에 상처받는 것은 그가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당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순식간에 당신을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울과 고독은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것은 본질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몸 밖의 것이라 있거나 없을 수 있지만 돈은 필수품이라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한 수강생이 저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녀를 다시 사로잡아야 할까요?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자를 좇을 필요가 있나요? 당신은 사업을 좇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업을 정복하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좇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간단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아직 바다가 마르고 돌이 닳도록 변치 않는 사랑을 품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이 생에서 큰일을 하기는 글렀습니다. 큰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이성입니다. 당신의 상대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열심히 돈을 벌면 됩니다. 그녀를 뭐하러 신경 씁니까? 모든 관계는 끝이 나지만 당신의 지갑만이 믿을 만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늙어가는지 아세요? 그들은 상대를 바꿀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야 남자가 바람둥이라고 느끼고 남자의 힘이 너무 약해야 여자가 현실적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당신과 교류했던 것은 솔직히 말해 이익 관계였을 뿐인데 당신은 그것을 감정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만약 한 여자가 당신에게 나는 당신이 돈 없는 거 신경 안 써. 나는 그런 현실적인 여자가 아니야. 당신이 돈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믿지 마세요. 절대로 이 말을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당신이 그녀에게 뚱뚱해지고 못생겨지고 지저분해져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모두 이를 악물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몸과 눈은 매우 정직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의 충실함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혼제도의 핵심 본질은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법은 결코 사람들에게 사랑 때문에 결혼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결혼이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스스로 생각할 뿐입니다. 결혼의 가치는 자원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아무와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의 핵심 본질이 아닙니다. 경제가 핵심입니다. 왜 연애할 때는 아름다운데 결혼하고 나면 아름답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영원히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한 남자는 항상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 여성이 항상 발전한다면, 만약 남자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것 또한 필연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나무와 덩굴의 관계입니다. 남자는 나무이고 여자는 덩굴입니다. 만약 나무는 크지만 덩굴이 크지 않으면 이 나무는 다른 덩굴에 감길 것입니다. 만약 덩굴은 크지만 나무가 크지 않으면 그 덩굴은 다른 나무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현재 남성의 외도 문제는 심각하게 여겨지지만 여성의 외도는 적을까요? 담장을 넘는 것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그저 당신의 담장이 너무 낮을 뿐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능력,
더 많은 부를 갖게 되면 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덩굴은커녕 고구마 줄기조차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당신의 돈이 아직 부족할 때 당신은 부부 관계, 가족 감정, 혈연 외의 감정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돈으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감상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입니다. 둘째, 누구에게도 도덕적 기대를 하지 마세요. 청나라 말기 최고의 관료였던 증국번은 처세술이든 일이든 지식이든 품성이든 모든 면에서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는 잘하지 못했고 조정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친절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도덕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덕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료들이 일 처리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그는 황제 앞에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고발하고 내일은 저 사람을 고발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리를 지어 그에게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증국번은 매우 억울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며 결백한데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도가의 극도로 부드러운 것은 부드럽지 않고 극도로 단단한 것은 단단하지 않다는 사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가장 단단한 것을 다스린다는 삶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일은 결과만 좋으면 되고 과정에 약간의 실수와 허점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 처리 방식과 방법이 비록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일부러 어렵게 만들면 그는 인내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등 뒤에서 칼을 꽂더라도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면 조사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도덕적 기대를 하지 않고 오직 황제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증국번이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까다로운 고슴도치가 아니었죠. 적들도 점차 사라졌고 황제의 눈에 비친 그의 신뢰와 위신도 점차 쌓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덕을 기대하는 한 당신은 반드시 상처받을 것입니다. 남자는 평생 당신을 사랑할게 라고 말하고 여자는 가난과 질병에도 절대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커서 꼭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고 직원은 사장님께 영원히 감사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사장은 너는 영원히 나의 형제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을 믿으면 당신은 곧 상처받을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는 모두 동화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익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덕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도덕적으로 대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에게만 도덕적입니다. 도덕으로 자신을 구속하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도덕적이기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덕입니다. 도덕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도덕적이기를 구속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셋째, 항상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어제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의 처남이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 후 장인어른이 위독해지자 그는 혼자서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그는 장모님과 처남에게 이 의료비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장모님에게 한바탕 욕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너무 냉정하고 장인어른 몸에 쓴 돈을 계산한다고 말이죠.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내도 그를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오빠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못 버는데 사위로서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아니냐고 말이죠. 듣고 나서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이 돈을 냈는데 욕먹는 사람이 자신이 된 걸까요? 며칠 후 그는 생각 끝에 약값은 자신이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처남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에게 말해줘. 약값은 내가 낼게. 하지만 오빠가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300만 원은 갚아야 한다고. 듣고 나서 아내는 다시 화를 내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당신은 돈만 생각해? 오빠가 당신 오빠 아니야.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버는데 당신은 돈을 달라고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두 사람은 한바탕 싸웠습니다. 저녁에는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은 다시 그를 꾸짖었습니다. 걱정 마. 이 늙은이가 피를 팔아서라도 내 돈은 갚아줄 테니 내 아들 닥달하지 마. 내가 딸을 너한테 시집 보낸 지 몇 년인데 수백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그 친구는 그날 밤 완전히 무너져 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돈은 포기하고 그 집안과 연락을 끊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쨌든 한 가족인데 돈을 안 받는 건 괜찮지만 지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를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내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내 대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나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중요하잖아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죠. 저는 그가 너무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서 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얽매이고 가족 관계에 묶여 있으며 항상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피곤하지만 칭찬 한마디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10번 잘하고 5번 못해도 여전히 당신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했던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죠? 그들의 시선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더 강하게 대하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에게조차도요. 저는 결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번 잘못하면 그 전에 모든 좋은 점들이 그들에 의해 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들의 눈에 나쁜 사람으로 남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한 번 잘해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놀라운 일로 여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픈 이유는 후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후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후추했는데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든 내가 당신에게 한 번 잘해주면 당신도 내게 잘해주면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번 잘해주었는데 당신이 보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번 잘해줬는데 당신이 보답하지 않고 등 뒤에서 나를 욕하면 바로 차단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를 두려워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더 강해지는 데 시간을 쓰세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당신에게 매우 강한 정신력을 단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우 강한 정신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어떤 외부 요인에도 의존하여 자신감을 찾지 않습니다.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으며 잃어도 실망하지 않고 얻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바로잡고 평생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책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 헛되이 후회하지 마세요. 이것이 강한 정신력을 갖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셋째, 누구를 잃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은 유일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정신이 쇠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강인하게 서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칭찬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의 목적을 명확히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것들이 강한 정신력을 갖기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 나중에 더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몇 가지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아직 정신력이 강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매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고로 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이 옳든 그르든 당신이 자신의 길을 굳건히 간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은 나중에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행복한지 아닌지는 당신 스스로 감당할 몫입니다. 저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비결을 배우면 다른 것은 보장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슬프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사랑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실패했다고 울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위의 점들은 간단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은 큰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인 사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솔직하고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며 진실은 종종 천년의 어둡고 차가운 쇠처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민감하고 견디기 힘든 사람이라면 계속 읽지 마세요. 하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이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사랑은 형체를 가진 욕망입니다. 그것은 지능, 감정, 외모, 재력 등 여러 요소가 어우러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1년을 넘기지 않으며 보통 몇 달 만에 끝납니다. 최종 목표는 상대를 유혹하여 침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 욕망을 동력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사랑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열정적인 연애 단계에서 상대를 만날 때의 설렘과 두근거림,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처음 키스했을 때, 처음 무언가를 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며칠만 만나지 않아도 안절부절 못하며 판창장의 말처럼 영혼의 가려움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바닥을 빙빙 돌고 문턱을 밟고 창틀에 손을 긁 적입니다. 가끔 전화가 안 되거나 메시지 답장이 없으면 상대가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아무리 감정이 좋아도 결혼한 지 반년이 넘으면 이런 증상을 보이는 커플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본질적으로 이익교환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이직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도덕적 만족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개념으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랑, 부부, 형제자매, 친척, 친구,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일부도 이 틀 안에 있습니다. 반대하고 싶은 분들은 비판하기 전에 잘 살펴보세요. 저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일부라고 말했지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나머지 부분은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 문제로 돌아와서 앞서 말했듯이 사랑은 지혜의 싸움 또는 게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입니다.
승패의 기준은 이 관계를 시작할 때의 당신의 원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면 승패 평가 기준도 다릅니다. 상대방과 결혼했다고 해서 당신이 이긴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버림받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해서 당신이 진 것도 아닙니다. 부르는 행운에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고 당신이 잃은 사람은 평생 골칫거리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잃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고통만 주고 기쁨은 조금도 주지 않을 사람에게서 벗어났을 때 말이죠. 당신이 결혼을 목적으로 관계를 시작했지만 결국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승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지어 자해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패자입니다. 누가 편안하게 떠나고 빠르게 어둠에서 벗어나 즐겁게 사는가?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세 번째 기준을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강인하게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말은 쉬워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기계가 아니니 어떻게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생각은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고 감정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에게 다른 비법, 즉 자기 최면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이 자기 최면 비법은 정말로 쉽게 전수되지 않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마음속에 깨뜨릴 수 없는 천상의 검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쥘 기회를 얻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기 최면은 재능 있는 배우들이 캐릭터의 내면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 캐릭터의 감정 변화를 실제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부 배우들은 비극적인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 후의 감정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더 복잡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생을 한 편의 연극으로 여기고 그 안의 모든 슬픔과 기쁨은 단지 당신이 한 번 연기하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용기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고급 내용에 속하는 범주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언급할 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제 뜻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항상 이별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감정에 몰입하고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독신으로 행복하게 살 만큼 강해질 수 없다면 젊을 때 한 번 열렬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와 같은 힘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또한 삶의 깊은 경험을 하나 잃게 될 것입니다. 늙어서 무엇을 회상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감정에 몰입하고 사랑하면서 깊은 상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열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이 위험한 사랑 게임을 할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꽤 잘생겼고 다정하며 사력 있고 돈도 좀 있거나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와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확인한 후 그 또는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세요. 그가 당신을 극진히 아껴주고 당신은 그를 몹시 그리워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당신은 분명히 사랑의 모든 종류의 감정과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타는 그리움, 비이성적인 질투, 따뜻함을 주는 조용한 관심, 작은 선물에 기뻐하는 마음,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한 격렬한 다툼 후 화해하고 서로 껴안고 우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신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연애에서 다음 사항들만 잘 기억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고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승자가 될 것이며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만남 첫날부터 항상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이 관계는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게임입니다. 그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한 당신은 항상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배신하면 게임은 여기서 끝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이 게임에 진심으로 감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고 슬플 수 있지만 당신은 단지 배우일 뿐이며 이 게임은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정들을 당신은 경험할 수 있지만 연극이 끝나면 당신은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셋째, 결혼하기 전에 여성은 되도록 몸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순결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익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랑과 결혼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다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주지 않으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의 전화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강한 정신을 배우고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때 당신은 이 연극의 배우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당신의 역할이 적당한 분노를 표현하고 그에게 질문하며 그의 반응에 따라 다음 연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실제로 감정을 동원해야 하며 심지어 이를 갈며 화를 내는 척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감정 외에 이것은 단지 사랑 게임의 규칙에 따라 당신이 내야 할 카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게임 밖으로 나와 자신과 상대방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사랑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최면을 가르치고 배우의 심리로 사랑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장난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은 배우로서의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잘해주고 진심으로 헌신한다면 당신도 그에 상응하게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말입니다. 여성은 상대방의 재정적 헌신에 쉽게 몸으로 보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들은 연기를 매우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자에 대한 많은 주제를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중에 순진한 여성들이 덫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공평하죠. 그럼 남자는 어느 정도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당신을 정성껏 돌보면서도 매우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그는 안부를 묻고 음식과 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날씨가 변하면 그는 당신에게 옷을 더 입으라고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그는 부드럽게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의 돈이 충분하다면 그는 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이 변덕을 부릴 때 그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당신과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단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요컨대 당신이 그와 데이트할 때 당신은 매우 편안하고 안심하며 심지어 점차 그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덫에 걸려 그를 떠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이런 자들의 덫에 걸렸을까요? 물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모든 남자들이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헌신하고 진심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마음속으로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지 않으면서 단지 당신을 침대로 속이기 위해 그런 보살핌을 보여주는 자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수단이며 최종 목적은 성관계입니다. 그럼 당신은 상대방이 정말로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을 침대로 속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정도로 정교하고 똑똑한 남자를 젊은 여성이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속지 않고 청춘과 육체를 잃지 않고 심각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언제든지 누군가가 말하는 어떤 것도 쉽게 완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특히 큰 일에 적용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좋지 않게 말하자면 때로는 부모님조차 좋은 의도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둘은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랑이나 미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준다면 분명히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원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준수한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각자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준은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속아 잃었다면, 예를 들어 돈, 청춘 또는 육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주요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매우 강한 정신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단지 당신에게 연애하거나 배우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므로 매초학자처럼, 즉 속세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 관계와 감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손대지 않는 한 말이죠. 한번 엮이면 상처받지 않기 어렵습니다. 단지 상처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세의 얽매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므로 거울처럼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닿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단 강한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진정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남자나 여자가 있더라도 그 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이익 교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익은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즐거움, 감정적 위안, 도덕적 만족감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제도인 결혼은 본질적으로 함께 살아가며 서로 돕고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욕망을 해소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의 외모와 건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뒤에서 가사를 돌봐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여성이 좋은 도덕성을 갖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심하고 밖에 나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에 안심하고 사냥을 나갔던 것과 성격이 같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물질적 지원, 정신적 위안, 안정감을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성도 욕망을 해소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지만 그 정도는 남성보다 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교환의 본질입니다. 남성은 여성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반대로 여성은 남성이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두 사람이 상대방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면 좋습니다. 악수하고 이 거래를 완료합시다. 즉,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익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열정적인 연애 단계에 있든 이 단계를 지나 결혼을 앞두고 있든 항상 그가 당신 마음속의 이익 교환 기준에 맞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게임은 짧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놀았고 사랑의 달콤함과 쓴맛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조건은 당신이 제가 안내한 자기 최면 방식으로 역할을 연기했어야지 정말로 빠져나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게임 규칙을 계속 따르고 서로 이익을 교환합시다. 그는 당신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당신은 감정적 위안과 관심으로 보답하거나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당신은 재정적 지원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위안도 있습니다. 이제 나쁜 남자와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평범한 남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놈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일한 목표는 당신을 침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면 그는 금방 인내심을 잃고 목표를 바꿀 것입니다. 더 혐오스러운 다른 종류의 나쁜 남자는 완전히 미성숙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지 모르고 나중의 삶에 대한 계획도 없으며 단지 여자를 유혹하여 침대로 데려갈 생각만 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나쁜 남자와 비슷하지만 통제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결혼 문제나 당신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 범위에 없습니다. 당신이 미래와 결혼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얼버무리거나 모호하게 말하거나 완전히 비현실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쉬운 일인 것처럼 당신이 기다리기만 하면 그들이 당신을 부양할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들과는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좋은 남자는 나이가 어떻든 부자든 가난하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사랑이나 결혼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과 노력을 투자하는 법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관찰하여 그들의 태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요? 너무 나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효도한다면 당신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하늘이고 당신은 영원히 우선순위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익 교환은 더 이상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효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효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자가 미성숙하고 주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약속을 중시하는가?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어리석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자주 밖에 나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싸운다면 피하세요.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가 반드시 자비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서비스 직원, 청소부 또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경멸하거나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남자는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가 당신에게 합리적인 돈을 기꺼이 쓰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가 여유돈이 있는데도 인색하게 당신에게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은 즉시 그를 떠나야 합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번 돈이지 부모님에게서 강요하거나 사방에서 빌려 갚을 능력도 없이 비싼 선물을 사서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이것은 미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저의 자기 최면 방법을 적용하여 연애하고 심지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기본적으로 당신은 속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받더라도 감정적인 상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이 이익 교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상대방에 비해 너무 많은 이익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당신은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신이 한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제시한 좋은 남자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남자를 만났지만 결과는 여전히 침대로 속아 넘어가고 버림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고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한 역할을 연기할 수 있고 지겨워질 때까지 역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항상 앞에서도 뒤에서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은 복권에 당첨된 셈입니다. 이런 종류의 남자는 드뭅니다. 그가 당신을 일찍 떠난 것은 당신의 행운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과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십수년 동안 좋은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다가 어느 날 사생아가 나타나 당신에게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출혈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을 만났을 때 결혼했든 안 했든 당신은 세 번째 원칙에 의지하면 됩니다. 누구를 잃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유일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가 떠나더라도 정신적으로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많은 독신 남성이나 유부남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따뜻함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감정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많은 독신 남성들은 보통 성숙하고 사려 깊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젊은 남성들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더 낫고 여러 여성을 거치며 단련된 보살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부족하고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 여성들이 저항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독신 남성이니까요. 그가 장난칠 의도가 없는 한 당신도 이 관계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반드시 그 나이 많은 남성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단지 중년의 늑대일 뿐 당신의 젊은 육체에만 관심이 있고 매우 잘 숨겨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사실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성을 사랑할 때 위험은 정말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 경험과 성숙도는 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숨겨도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고 곧 사랑하게 될 텐데 어떻게 젊은 여성들에게 모두 멈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나이 많은 남성들 중에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나이 많은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저는 당신이 다음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남성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직 젊지만 이미 성인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떠난다면 이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매우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항상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정은 쉽게 마련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내 손에 쥐어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 수 있다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것이 행복의 최종 보장은 아닙니다. 행복의 최종 보장은 독립과 건강한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든 사람이든
당신은 그것들을 영원히 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잃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당신을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무상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운명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노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고 이성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강하게 서야 한다고. 이 말의 의미는 일단 운명이 잔인하게 당신의 연인이나 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 당신은 이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훌륭한 기술입니다. 자기 최면을 하고 자신을 분리하여 한편의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영원히 당신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상기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뿐만 아니라 물론 죽음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것이 불길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솔직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고독한 사람으로 어떤 친척, 친구, 연인도 없는 사람으로 자기 최면을 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 대해 자주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것을 실행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보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신질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불행한 일을 생각해야 하느냐고. 좋습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인생은 파도처럼 발전합니다. 깊은 골짜기 뒤에는 반드시 높은 정상이 있고 높은 정상 뒤에는 다시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가 영원히 파도의 정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계속 살 수 있고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속에서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외로운 늑대처럼 강한 심리적 안정의 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살아야 합니다. 따뜻함, 사랑, 가족애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하며 동시에 그것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되면 우리는 충분한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공들여 타이핑했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잊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칭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도 모든 고통이 닥쳐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입니다. 감정에 대한 이 내용은 주로 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남성에게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남성들이 보통 더 이성적이고 감정에 길을 잃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설령 휘말리더라도 보통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비록 창업이나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데 써야 할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지만요. 저도 청년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한 여자를 좇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은 것입니까? 그녀를 돌보고 보호하겠다는 약속, 당신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당신이 저항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힘이 당신과 그녀의 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없을 때 약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그녀가 낙태하게 만들지 마세요. 낙태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자신을 개선하고 더 많은 기술과 사회적 자원을 습득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이익을 교환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랑에 빠졌지만 책임감이 부족한 미성숙한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제가 위에서 한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용료 같은 여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학 작품 속 인물일 뿐입니다. 순수한 소녀는 단지 그녀가 아직 젊고 많은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녀는 더 현실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중년 여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아름답든 못생겼든 우아하든 평범하든 그들 중 누가 아직 순수합니까? 그들은 모두 계산적이며 돈과 재산에 의존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젊었을 때 그들도 순수한 소녀였지만 당신 마음속의 순수한 소녀는 미래에 허영심 가득한 중년, 여성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환상을 품지 마세요. 자신을 개선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데 노력하세요. 그 이익을 사용하여 나중에 양질의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강력하다면 당신의 여성이 평범해지는 시간은 연장될 것이고 심지어 당신이 항상 돈이 있다면 그녀는 영원히 우아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